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암흑 같았던 제 인생에 드디어 먹구름이 걷히고 눈이 부실 만큼 따스한 햇살이 저를 비추고 있네요.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지금 현재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작년 여름에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가평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바깥 바람을 쐬니 아이들도 기분이 좋은지 상당히 들떠 있었고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가족을 우선시 챙기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었죠. 그렇게 저희는 펜션에 들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야외 바베큐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여고 동창이었던 친구가 그 많은 펜션 중에 하필 같은 숙소에 잡히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제대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친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되면서 친구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저에게 계속 말을 붙여왔었죠. 문제는 저와 그 친구는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같은 반이었지만 저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그 친구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을 거닐고 다닐 만큼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저와 말을 섞은 적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싸워온 추억도 없었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알아본다는 게 신기할 뿐이었죠.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옆에 앉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물어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고등학교 시절 때의 변함없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어느새 저희 남편과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저와 대화를 하는 것보단 남편과의 대화를 더 오래 하고 있었죠. 저와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가 세월이 지나고 아는 척 한다는 게 좀 불편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죠. 그런데 거침없이 말을 뱉으며 남편과 웃고 떠들던 친구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버릇없는 행동이 결국 한마디 하게 만들었어요. 어머, 그러고 보니까 내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은데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이는데 세월이 흐른 만큼 성격도 많이 변한 건가? 영은이 얘가 학창 시절 때 워낙 말도 없고 조용해서 존재감 자체가 없었거든요. 워낙 범생이어서 반에서도 항상 순위권 안에 들던 애였는데 문제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말을 잘하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도 영훈이가 재미없게 느껴졌는지 같이 놀아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영훈이 같은 애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름이랑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친구들이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스트레스를 주거나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면 얘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그때 이후로 얘가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아무도 건들지 않았었어요.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것 같은데 그런 사건이 한번 터진 이후로 영은이 옆에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죠. 너도 그때 기억하지? 네가 하도 조용한 성격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너를 괴롭히려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 거품까지 물었었잖아. 기억 안 나? 그런 얘기까지 꼭 해야 되겠어? 과거의 일들을 왜 지금 들추는 건데? 그리고 너는 이제 자리로 안 돌아가니? 남의 아픈 상처를 입 밖으로 꺼내면 기분이 좋아?
내가 3년간 항상 너를 지켜봐왔을 때 느꼈던 게 뭔 줄 알아? 그 입이 문제였어. 친구들이 많으면 뭐해? 진정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을 텐데. 그저 관심받고 싶어서 친구들끼리 이간질시키고 잘 지내던 친구들 사이도 멀어지게 했었잖아. 너도 결국엔 3학년 때 네가 한 행동들 때문에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엔 전학까지 갔었잖아. 왜 그렇게 쳐다봐? 너는 남의 과거 막 들춰도 되고 나는 그때의 너에 대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할 말 다 끝났는데 너도 더 할 말 없으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줬으면 좋겠어. 모처럼 나온 여행 기분 망치고 싶지 않거든. 우리가 서로 웃고 떠들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 그러게. 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오지랖 부렸나 보다. 남은 시간 잘 보내고 나중에 혹시라도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이건 내 명함이야. 나 의사 됐거든. 네가 그때 쓰러지는 거 보고 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아, 제가 너무 신뢰가 많았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 번 뵀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그럼 먼저 일어나 볼게요. 친구는 저에게 자신의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다시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전부터 친구와 삐걱거리게 되었지만 저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과거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뒤에서 전부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저에게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입이 문제였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발작이 좀 있었는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모르게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을 겪곤 했었죠. 다행히 성인이 되면서 그런 증상은 사라졌지만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었는데 친구는 그걸 세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입 밖으로 꺼내면서 잊고 살았던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친구의 과거도 입 밖으로 꺼내게 되었던 거죠. 원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의 거침없는 언행이 점점 제 심기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친구도 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는지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숙소로 돌아왔고 아이들을 재운 뒤에 한숨 돌리며 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 얘기를 꺼내면서 제 기분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해서 아는 척 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 좀 얘기했다고? 꼭 그렇게까지 정색을 해야 했어? 상당히 난감해 하던데? 당신이 쓰러지는 걸 보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잖아. 그때 당시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야?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의사가 되었고, 그걸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더 이상한 것 같아. 다행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아까 받은 명함 있지? 거기에다 전화해서 당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줘.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나중에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당신은 내 편이야? 아니면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걔 편인 거야? 내가 쓰러졌을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모든 걸 알지 못하잖아. 그런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 기분이 좋겠어? 친구라고? 나는 쟤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나에게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라고. 학창 시절 때
우리 엄마가 학교에 찾아오셔서 내가 가끔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고 했었는데 그걸 그 친구가 교무실에 왔다가 나한테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걸 들었는지 친구들한테 전부 다 소문을 퍼뜨렸어. 남들한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싶어 했고 관심을 좋아했던 걔는 결국 나한테 발작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친구들을 끌어들였던 거고 그걸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걔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몸에선 문제가 생겼고 발작이 일어나고 말았어. 그날 이후 친구들은 나와 거리를 두고 지냈던 거야. 이 모든 게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내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몸소리 쳐지는지 알아? 그런 상황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은 나한테 먼저 사과하라는 말이 나와? 오늘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남편은 당황한 듯 저에게 미안하다며 상처받은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친구를 보게 되면서 기분 좋게 시작했던 가족여행은 결국 좋은 추억이 아닌 안 좋은 추억만 남아버린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두 번 다시 만날 생각이 없던 저는 지갑에 있던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저녁 거리를 만들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연락 한 통 없이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염없이 한참 동안 기다리다 보니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네요.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어디서 뭘 했길래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었던 거야? 집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몰라? 당신이 오늘처럼 늦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뭐 하다가 이렇게 늦은 거야? 평소에는 어디 가면 간다고 미리 문자라도 남겨주던 사람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건데? 술도 많이 마시지도 않았네. 내가 며칠 전에 같이 일하는 형님이 이혼할 것 같다고 얘기했었잖아. 그 형님이 오늘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길래 같이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어버렸네. 당신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나 오늘은 상당히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누울 테니까 당신도 할 일 없으면 일찍 누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6시간 동안 문자 한 통 보낼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나지 않았다고?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나한테 숨겨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는 거 몰라? 우리가 하루 이틀 살았던 것도 아니고 눈빛만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하면서 살아야 돼? 하늘 같은 남편이 밖에서 볼일 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성격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항상 온유했고 나를 먼저 생각해주던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더니 자기 멋대로 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고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주말만 되면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함께 해주던 사람이 주말에도 새벽같이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남편의 행동을 바로잡으려 침착하게 다가가 대화로 풀어나가려 노력했지만 더 이상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어김없이 주말에 새벽같이 일찍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내게 되었고 남편은 제 팔을 뿌리치면서 분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네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나는 할 얘기 없으니까. 집에서 애들이나 보면서 살아. 어디서 지금 착한 척이야?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말로 풀면 되는 거잖아. 서로에게 무슨 오해라도 생겼으면 풀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당신이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겠다고 약속한 날이라고. 애들은 오늘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들 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 거야? 어디 가는 건데? 답답하게 이러지 말고 제발 당신이 나한테 감정 상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안 돼?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남편은 저를 경멸하듯 노려보며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다며 저를 밀친 뒤에 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당황했었고 한순간에 변해버린 모습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었죠. 제가 알지 못하는 걸 시모가 혹시라도 알고 계실까봐 안부차 전화를 하면서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시모는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저와 잠깐 만났던 친구의 얘기였던 거죠. 너 저번에 내 아들이랑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친구를 만났었다며? 그런데 거기에서 네가 그 친구한테 안 좋은 말들을 꺼냈다고 하던데? 그이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제가 그때 충분히 설명했었는데 그게 건우 아빠 태도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잘못한 게 뭐가 없어?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 전부 다 들춰내서 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네 친구한테 엄청 큰 상처를 줬었다는데? 그래도 친구는 명함 한 장 주면서 나중에 병원에 들릴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했었다는데 너는 그 명함을 쓰레기통에 넣어 버렸다고 하더라.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아무리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그건 아니지. 어떻게 명함을 쓰레기통에 구겨서 버릴 수가 있니? 너는 학창시절 때의 기억을 아직까지 품고 있었던 거야?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도 될 문제들을 왜 상처를 주냐 이거야. 내 아들한테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화가 치밀던지 내가 정말 한 소리 하려 했었는데 내 아들이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하길래 그냥 꼭 참고 있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었는데 사람 참 괜찮더구만. 말도 참하게 잘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게 며느리감으로 아주 딱이더라고. 이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람은 다 인연이 있나 보더라. 내 아들과 그 의사가 그렇게 잘 맞을 거라 상상이나 했었겠니? 내가 아는 건 이것까지니까 나머진 네가 알아서 정리해라. 시모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들을 늘어놓으셨어요. 남편과 친구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은 놀러 갔을 때 만났던 이후 제가 버린 명함을 주어서 따로 연락을 취했었고 그것도 모자라 시모까지 그 병원에 모시고 갔던 거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순간에 펼쳐지고 있는 순간이었죠. 뒤통수를 너무 크게 맞아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왔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남편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분노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할 말이 있다고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저와는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면서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모와 나눴던 통화 내용에 대해 전부 알려주었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내 친구랑 만나고 있다며? 어머님한테 다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야? 지금 당신이 나 몰래 저지른 행동이 무슨 뜻인지 알지? 무슨 뜻인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이 잘한 건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은 당신을 그래도 친구로서 가까이 다가온 것 뿐이었던 거야. 당신이 했던 말 내가 고스란히 전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반에서 부반장이었다며? 그래서 장모님이 선생님과 나눴던 대화를 듣고 아이들한테 조심하라고 일러줬던 건데 일이 그렇게 커진 거였다고 하네. 한마디로 친구는 좋은 마음에서 다가갔던 거였고 당신은 그런 친구를 지금의 세월까지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거야. 성격이 그 모양이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친구를 만들지 못한 거지. 나는 그때 펜션에서 당신 친구라고 하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성격도 밝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왜 지금까지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였지.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학교 때 친구들과 서로 연락하고 지낸다는데 당신은 학교 때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 단 한 명도 없잖아. 그때의 일도 있고 해서 당신이 버린 명함 내가 다시 주어서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으시니까 병원에서 진찰도 좀 받을 겸 연락 한번 했었어. 그런데 그 사람 성격 정말 좋더라고. 얼굴도 상당히 미인인데 결혼까지 안 했더라고. 지금까지 남자들이 수도 없이 달려들었을 텐데 자기는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어서 환자에 집중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혼자 지내왔다고 하더라. 학생 때는 누구나 철없이 행동할 수 있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성격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당신은 과거에 얽매여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나는 그런 답답한 성격 맞추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였지. 이래서 시야를 넓게 봐야 한다는 건가 봐. 세상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나는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지 말아야 될 당신을 선택한 거고 지금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거지. 우리 엄마도 그랬어. 정말 괜찮은 여자 같다며 나보고 붙잡으랜다.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 맞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지금 내 마음속엔 소용씨로 가득 차 있는 상태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남편으로 한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지 않아.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있는 멋진 여자와 남은 인생 살 거니까 나랑 조만간 정리하는 걸로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이제 대충 알겠지? 나는 당신보다 소영씨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걔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전부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당신이 걔랑 웃고 떠들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애들은 오늘 놀이공원 못 갔다고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 잠이 들어버렸어. 며칠 잠깐 얼굴 본 걔가 당신 자식들과의 약속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너 솔직하게 말해. 그때 걔가 자리에 앉았을 때 눈을 떼지 못하더니 서로 대화 주고받을 때 너 걔한테 넘어갔니? 그래서 지금 대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나와 애들을 내치려는 거야? 빨리 대답해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건데? 얼굴도 예쁘고 결혼도 안 해서 몸매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능력 좋은 의사라서 홀라당 넘어갔니? 걔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 번은 봐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정신 차려. 내 가슴이 찢어질 만큼 상처를 받았어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이번만큼은 넘어갈 테니까 다시 제자리 잡으라고.
당신은 나랑 결혼했고 집안의 가장이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라고. 어떻게 할래? 끝까지 갈 거야?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야?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남편은 친구가 제 옆자리에 앉았을 때 첫눈에 반해버렸고 결혼까지 안 했다는 거에 저를 향한 마음이 변심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큰 배신감은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겨주었지만 아이들 때문이라도 한 번은 그냥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도 저희 가족 정말 행복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를 제가 있는 자리에서 받았고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 저와 아이들한테 등을 돌린 채 급하게 집을 뛰쳐 나갔네요.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저는 친구가 다니는 병원을 기억해 다음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제 앞에 나타난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대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남의 가정을 가지고 노니까 기분이 좋니? 이만하면 됐잖아. 이제 그만하고 제자리로 돌려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하필 내가 여행 간 그곳에 네가 나타났던 것뿐이고 너희 남편이 내 미모에 반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뿐인데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잠깐 인사만 주고받으려 했던 것뿐인데 너한테 명함 한 장 줬는데 너희 남편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나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자기 엄마가 몸이 불편해서 내시경 예약 좀 잡아달라고 하길래 한번 내원하라고 했었지. 그렇게 두 번째 만난 자리가 나는 무슨 선자리인 줄 알았다니까. 너희 남편이 이것저것 전부 물어보는데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그런데 네가 펜션에서 있을 때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좀 데리고 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먹었으니까 갚아주고 싶었고 너희 남편은 결국 내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니? 결국 너는 더 많은 걸 잃었을 텐데. 이제 그만해. 이쯤 했으면 됐잖아. 너는 지금도 그 성격 못 버리는구나. 학창 시절 때도 한 사람만 몰아가다가 결국 걔가 해선 안 될 선택을 해서 네가 전학까지 가게 된 거였는데 아직까지 그때의 버릇을 지우지 못한 거야? 네가 내 남편한테 거짓말까지 했더라. 부반장이라서 걱정되는 마음에 친구들한테 알려준 거라고? 네가 주축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선동했잖아. 그래서 내가 발작을 했던 거고 너는 내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걸 보면서 웃고 즐겼었어. 나는 그때의 기억을 지금까지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고. 우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만 하자. 그럼 각자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나도 정이라는 게 있는지 너희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꽤 오래돼서 그런지 벌써 정이 들어버렸네. 꽤 매력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놓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거 알아? 나 이번에 휴가 냈는데 너희 어머님이 그 사람이랑 같이 제주도 여행 다녀오라고
여행 스케줄을 잡아주셨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 나를 벌써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나 제주도는 여러 번 가봤지만 우도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내 마음을 읽으셨는지 우도 여행 계획까지 전부 다 잡아주셨어. 내가 볼 땐 네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애들이랑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 저는 친구의 마지막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올라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친구는 썩은 인상을 보이더니 저에게도 뺨을 올렸고 결국 병원에서 저희는 격한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말았죠. 친구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을 꼭 무너뜨릴 거라며 사악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온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었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하고 싶은 조금의 마음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시모가 뜯어 말려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두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제주도 여행을 보내줬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대답을 해주셨죠.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그걸 질문이라고 물어본 거니? 너랑 내 아들은 서로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불만이 많았었는데 최근에서야 서로 맞는 짝을 찾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기 전에 서둘러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 어차피 내 아들도 너를 더 이상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뒤로 물러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직접 나서신 건 저와 그이가 이혼을 하길 바라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지금 걔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했는지 아세요?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그이가 넘어간 것뿐이고요. 보기 좋은 떡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좋은 떡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딨니? 의사 며느리면 게임 끝난 거지. 너는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잖아. 얼굴도 별로, 몸매도 축 처져서 별로. 딱 하나 잘하는 거 있네. 애들은 엄청 아끼고 잘 돌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직업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그럼 내 아들 없어도 먹고 살 수는 있겠어.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제 말에는 이미 귀를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결국 제가 남편한테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사정을 하고 애원했지만 저희는 끝내 이혼을 선택하고 말았죠. 결국 친구는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소송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위자료를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잘 사는 집안일수록 남의 가정을 우습게 하는 그런 친구가 언젠가는 꼭 벌을 받길 간절히 바랬고 저는 남편한테 정신적인 문제들과 이혼 미자료 그리고 양육수당 등 여러 가지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친구한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진행이 되었기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 없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석 달의 숙려 기간이 지나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고 정식적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상태로 한 달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와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저를 애타게 부르며 원래대로 돌리자며 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선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이제 숙려 기간도 끝났고 정식적으로 남남이 된 지 한 달이나 지났어. 나도 당신한테 더는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했어. 다 내 잘못이야.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아주 잠깐 튄 불꽃이었는데 내가 그걸 가라앉히지 못해서 앞만 보며 달렸던 것 같아. 나 지금 완전 낙동강 오리의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그 사람이 나랑 결혼을 안 해주겠대. 벌써 내가 질려버렸다는 거야.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한번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는 남자가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한다고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냐며. 짧은 연애였지만 즐거웠다고 갑자기 나를 차버리더라고. 나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애초부터 나와의 결혼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어. 결국 그 사람은 나한테 헤어짐을 통보했고 나는 현재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야. 엄마도 이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쓰러지셔서 누워버리셨다고.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 친구가 싫다고 해서 가정도 놓치고 갈 곳이 없어지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오겠다는 거네? 당신은 원래 이런 성격이었구나. 어찌 보면 나는 친구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네. 당신 같은 쓰레기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잖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걔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지?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걔가 왜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겠냐고. 걔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당신 낙장 불입이라는 말 알지? 판에 한번 내려놓은 패는 물리지 못한다는 거. 이미 끝난 판이고 당신은 더 이상 나와 아이들 얼굴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당신이 썼던 각서 생각 안 나? 아이들과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잖아. 양육 포기까지 한마당에 나한테 뭘 바라겠다는 거야? 그만 돌아가줘. 남편은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터라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결국 가정없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자 자신을 배신한 친구에게 분노를 품었고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야 말았어요. 친구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 하는 순간 남편이 뒤에서 차로 돌진하는 사고를 유발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었고 남편은 결국 의도적인 사고를 냈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후유장애가 생겨 더 이상 의사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친구 앞에 나타나 자신이 저질러버린 죄가 얼마나 큰 대가가 뒤따르는지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친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저와 아이들은 부모님 집에서 함께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저를 비추고 있는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비록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졌지만 저와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것만도 감사할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